2022년 새해 첫 경기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패배했습니다. 약 42년 만에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유가 울브스에게 리그 경기를 패배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시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울브스가 맨유보다 슛을 2배나 넘게 했고 유효슛은 3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점유율은 비슷했는데 울브스가 한층 더 높은 클래스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발 라인업에 오늘 놀라운 선수가 한 명 있었죠. 바로 필 존스 선수였습니다. 맥가이어 선수 부상, 린델로프 코로나, 바이 선수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 존스 선수가 712일 만에 리그에 출전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하는 필 존스 선수였기 때문에 팬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필 존스 선수는 오늘 잘했습니다. 적어도 맨유 선수들 중에서는 제일 잘한 선수 중 한 명이죠. 필 존스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는 몸을 던지는 열정적인 수비를 오랜만에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수비도 몇 번 했습니다. 오늘 풀타임을 뛰면서 패스 성공률 90%, 드리블 1회 성공, 볼 경합 7회 승리, 공중볼 1회, 태클 성공 3회, 가로채기 2회, 블락 3회, 클리어링 2회, 볼 리커버리 7회를 기록하면서 준수한 스탯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필 존스의 좋은 퍼포먼스와는 다르게 맨유 팀 자체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격적으로 전개가 하나도 안 됐고 수비도 굉장히 불안했죠. 일단 오늘 선발에서 필 존스도 찝었지만 브루노 선수가 벤치로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저번 경기는 옐로우 카드 누적으로 쓰지 못했던 거고요. 이번 경기는 랑닉 감독이 브루노를 선발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에 대해 랑닉 감독은 브루노를 벤치로 시작한 이유로 브루노는 우리 팀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중요한 선수이지만 벌리전 우리는 좋은 경기를 펼쳤고 와이드 플레이어 2명과 최전방 2명을 18야드 박스 주변에서 뛰게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공격수들의 호흡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저번 경기에서 아주 좋았던 맥토미니 선수도 잦은 실수를 보였고 루크쇼 선수도 오늘 공격 가담보다는 오히려 상대 세메두 선수를 막는데 급급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쇼 선수는 공격으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반대편의 비사카 선수가 공격을 자주 올라가면서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오늘 6번의 크로스 중에 단 한 번밖에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비사카 선수가 좋은 편이었지만 마지막 킥 부분에서 다시 한번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이전 경기 아주 좋았던 맥토미니 루크쇼 선수가 거의 보이지 않고 울브스의 공격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바람에 후반전에 들어서 랑닉 감독은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바로 루크쇼 선수를 그냥 백스리로 내려서 수비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쇼, 바란, 존스가 센터백 라인을 구축하고 산초와 비사카 선수가 윙백 혹은 윙처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린우드를 빼고 브루노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랑닉 감독이 분위기 반전을 노렸었는데요. 브루노 효과가 처음에 있긴 있었습니다. 마티치가 공격에 가담하면서 브루노에게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었죠. 그리고 브루노 선수는 아주 좋은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의 슛이 아쉽게도 골대를 맞으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이후 브루노는 호날두에게 좋은 롱패스를 찔러주기도 했지만 골까지 연결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브루노 선수는 오늘 교체로 들어와서 슛 2개, 키패스 1개, 드리블 1회를 성공했고요. 볼 경합 3회 승리, 가로채기 1회를 기록했습니다. 마티치 선수도 사실 오늘 좋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키패스 1회 성공을 했고요. 드리블 2회 성공, 볼 경합 무려 10회 승리, 공중볼 5회 승리, 가로채기 3회, 블락 2회, 클리어링 1회를 기록했습니다. 호날두 선수는 다소 아쉬웠는데요. 슛 2회, 유효슛 1회, 박스한 터치가 단 3회밖에 없었습니다. 키패스 1회, 볼 경합 3회, 공중볼 2회 승리, 태클 1회 성공, 클리어링 2회를 기록했습니다. 맨유는 결국 분위기를 탔을 때 결정을 짓지 못했고 후반 82분 아다마를 투입한 울브스에게 실점을 하고 마는데요. 중원에서 3명의 압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사이드에 있는 아다마에게 좋은 패스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도 쇼 선수가 1대1 마크를 해주었고 이후 아다마의 박스한 크로스를 맨유 수비진이 걷어냈죠.
하지만 이때 맨유는 항상 실점하는 그 패턴, 3선의 선수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노마크 찬스를 내준다는 건데요.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헤더로 걷어낸 세컨볼을 따낼 맨유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 시즌 이런 실점 굉장히 많은 거 모두가 아실 거예요. 진짜 올 시즌 이런 실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무티뉴 선수가 그래서 노마크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맥토미니 선수가 재빠르게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맨유는 결국 실점을 했고 이 실점이 결승골이 되면서 맨유가 패배를 했는데요. 오늘 패배에 전 맨유 선수인 폴 인스도 비판을 했습니다. 팬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린우드가 교체되어 나올 때 팬들이 야유를 보냈죠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린우드를 교체했냐 이런 말이겠죠. 4-2-2는 통하지 않고 있어요. 노리치 뉴캐슬 이전 경기들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콘테가 토트넘에서 해낸 것을 보세요. 나는 맨유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레드냅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맨시티 같은 최고의 팀들은 미드필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맨유 중원 장악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콕 집었습니다. 랑닉 감독도 오늘 경기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선수 개별적으로나 팀적으로 전혀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 울브스가 우리 골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백스리로 바꾸면서 통제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실점은 이번 시즌 너무나 많이 내주었던 노마크 슛이었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린우드 교체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그린우드는 좋은 경기력을 오늘 보여주었지만 누군가를 빼야 했습니다. 6번 즉 마티치 맥토미니를 빼고 싶지 않았고 카바니 그린우드 중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맨유는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4위 싸움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이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직 경기를 덜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력으로 4위 팀들을 앞서 나가기에는 승점이 부족해졌죠. 그래서 앞으로 몇 경기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맨유는 승리를 챙겨야 합니다. 맨유의 다음 경기는 빌라와의 2연전입니다. FA컵에서 먼저 만난 다음에 리그에서 경기를 치르는데요. 새해 첫 경기부터 패배를 맛본 랑닉 감독, 사실 경기력이 좋았다가 한 번 패배한 거면은 그래도 덜 걱정이 되는데 사실 랑닉 감독 체제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이 불안한 경기였고 그래서 걱정이 더 되네요. 빌라와의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면 좋겠네요. 랑닉 감독이 분위기 반전을 좀 이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상에 있는 메가이어 선수나 린델로프 선수도 빠르게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경기부터 새벽 밤을 새우면서 맨유의 경기를 보신 맨유 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맨유튜브였습니다.